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지면서 지수는 혼조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중국입니다. 약 30분 전에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외로 좀 선전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을 좀 씻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호재가 나온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후장에는 어떤 흐름을 좀 영향을 주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보면 중국 호재가 나와서일까요?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 전환했다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03%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전장 좀 대체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전장은 그 약세에서 현재 이제 반등에 좀 약간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을 보면은 현물이 다시 한번 지금 매수세가 현재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선물에서도 매수가 돌아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동반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은 선연물 모두 매수,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고 있다. 물론 기관은 정반대 이제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엇박자가 돼서 조금 약세일 확률이 많지만은 외국인 포지션 위주로 보면은 상승의 흐름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약간 각종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규제 부분들이 현재 적급 사양으로 확대되는 모습, 특히 엔비디아의 칩을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A100, H100 고사양만 진행이 됐지만은 그 조사양인 현재 A800, H800 그런 것까지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약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일회성인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게 이제 반대급부, 미중 충돌이 격화된다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쪽에 이제 반사수혜주 또는 히토류나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 급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회복이 됐다가 일시 충격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가 하는 충격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21선이 회복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안정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월 말 정도 좀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어떤 흐름이 있지만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얼마든지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되는데 중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평선의 흐름이 이렇게 이평선의 흐름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행보가 누워가는 부분들 나중에는 골든 크로스가 뭐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21평선이 저점이 낮아지는 이중 바닥을 통해서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등락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중국 GDP 발표 이후에 그래도 코스피는 빨간불과 파란불 계속해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응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상한가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퓨릿입니다. 퓨릿 반도체 소재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장 초반에 70%대 강세 보이면서 대비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 미국이 저가형 AI 반도체까지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히토류 쪽 시세를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종목 역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TPC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협동 로봇 브랜드인 테크맨 로봇이 국내 총판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TPC가 되겠습니다. TPC요. 로봇 관련주고 오늘 또 소식이 있어서 시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제 TPC가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소개하다시피 이제 TM이라는 부분, 테크맨 로봇이라는 글로벌 미국 업체하고 제휴를 통해서 국내 총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미국 로봇 업체하고 그렇게 제휴를 해서 국내 총판하는 기업들이 하나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TPC도 이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TPC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술력을 약간 제휴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국내에 국한한 어떤 시장이 좀 되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모멘텀들이 있고 TPC가 또 시총이 좀 약간 700억대로 뭐 저평가적 요인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몰리면은 이제 크게 급등이 좀 가능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TM 다시 말해서 TM 로봇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같이 합작으로 일단은 그 솔루션 개발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율주행, 특히 로봇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 어떤 플랫폼으로서 어떤 그 아이작이라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죠. 예, 여기서는 모든 어떤 그 가상 환경, 디지털 환경,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구축을 하면서 실제 어떤 시뮬레이션,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현재 특화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 확대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제휴를 한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이제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상한가를 했는데 마찬가지 그런 후광 효과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더라도 한번 더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3개월 전에도 이런 그 장대양 상한가 치고 이때는 이제 바로 급등을 해줬다가 조정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일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접근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만약에 이제 조정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그 다시 한번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이제 대장주 쪽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재 3개월만 어떻게 보면 2개월 반이 됐네요. 2개월 반이 되면은 내년에 좀 회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됐던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TPC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과 좀 손을 잡고 국내 총판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TPC 역시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시총이 또 가벼운 만큼 슈팅이 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정이 좀 있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봤다면 오후장도 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어떤 걸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 반도체 관련주죠. 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중국의 이제 저가형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미국에서 확정을 좀 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800 그리고 예. H800을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다면 매출이 한 20에서 50억 정도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에 대한 반사 수혜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하셨네요. 네. 예,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그 이제 피델릭스가 오늘 제가 요거를 고르면 장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가버려서 저도 약간 난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후장에 또 무너질 수가 있는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피델릭스는 이제 중국 동심 반도체가 대주주인 회사다. 피델릭스의 이제 대주주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전문으로 만든 업체다.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팹리스에 당연히 맡기겠죠. 예전에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했어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뭐 제주 반도체나 피델릭스나 이런 몇 개의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탁 생산을 맡겨주지 않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는 다 지리멸렬하게 망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국내에서는 대기업만 생존하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도태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피델릭스에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 대주주가 바뀌어주고 있고 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저가 사양에 대해서는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과거에도 뭐 중국 규제할 때마다 뭐 피델릭스는 올라옵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고 또 빠졌다가 최근에도 올라오고 또 이번에도 빠졌다가 또 최근에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총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수급으로 약간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들도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이번에 뭐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반전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혜적으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피델릭스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델릭스 오늘 오전장에서 바로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또 중국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상한가가 좀 풀린다면 이 접근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기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지입니다. 이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주목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후장에 좀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자, 이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산화철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산화철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페라이트 자석의 이제 오염 물질이 이제 산화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산화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 중국에서 주로 밀고 있는 LFP도 산화철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리튬을 이제 섞으면은 그게 되는데 그거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소 기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이지가 생산한 부분들은 같은 산화철이라 할지라도 자성에 있는 산화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석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페라이트 어떤 부분들이 히토류 쪽에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페라이트용 자석이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이 네오디듐 자석인데, 그보다 아래 단계가 페라이트용 자석인데, 그 자석이 이제 모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원료 물질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다 모터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현재 다음에 배터리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터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히토류가 이제 부상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지는 뭐 그것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어떤 그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호재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한 차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한번 큰 폭의 시세를 줬다가 지루하게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이번 이슈를 타고 오늘 상승 크게 해주다가 조금 밀려주는데 지금 가격대는 약간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10% 이하에 조금 눌림목이 된다면은 현재 매수 관점에서 뭐 접근해도 되고, 히토류 쪽에 어떤 자석 관련된 부분들은 이지도 있고 또 세토피아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토피아는 현재 이쪽에 다른 현재 마리아나, 대마, 우리용 대마 쪽하고도 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지 만나봤습니다. 보통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됐을 때 가장 크게 시세를 빨리 보이는 쪽이 히토류인데요. 또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또 페라이트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지 종목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시각으로도 11%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포커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전극 소재,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서 알루미늄은 양극재에 있어서 알루미늄 박으로,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음극재에서 구리 박으로 보통 코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가 비중에서 그동안 좀 워낙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좀 소외됐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마 알루미늄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알루미늄 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2차 전지 부분이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현재 오늘까지 이제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많은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이 부분들은 반도체에서도 작용이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에 떠오르는 현재 전기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 쟁탈로 약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돌파구로서의 어떤 그 도구로서의 전기차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알루미늄과 구리 소재 중에서 전지를 구성하는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알루미늄 플러스 극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플러스 극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이제 알루미늄 어떤 코팅, 보통 이제 그 호일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 양극 활물질을 현재 코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음극에는 음극 호일과 같은 구리 호일리를 위에다가 음극 활물질을 이제 코팅을 하고, 그 안에 전해액을 넣고 가운데 분리막,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을 설치해 주면은, 이게 리튬이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회복했다 하면서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 충방전이 되는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할 부분들은 양극의 플러스 극에 되는 어떤 그 전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을 현재 가지고 있는 음극 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주요 구성 품목을 보면은 양극 박에 이제 코팅된 물질, 음극에 이제 코팅된 물질, 그다음에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걸 이제 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양극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보겠는데, 2차 전지 소재 비율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알박은 알루미늄 박 플러스를 말하는 거죠. 2% 정도. 그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약간 진출을 약간 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는. 근데 동박에 대해서는 약간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대기업이 약간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박을 어떻게 만드느냐, 공장 안 가보셨죠? 그래서 대신 찍어 왔습니다. 자, 알루미늄 박은 일반적으로 얇은 어떤 알루미늄 판재를 더 얇게 압연을 좀 해서 더 펴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이 위에 바로 양극재의 재료가 되고 있는 삼원계 물질을 약간 코팅을 좀 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알루미늄 박 제조 공정은 얇은 판재를 압연을 통해서 더 얇게 만드는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열처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분리재단하는 과정, 비교적
단순한 어떤 공정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알루미늄 방학의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 부분을 보시면은 1위가 이제 삼화알루미늄, 이 부분 롯데알루미늄이 19%, 그다음에 DI 동일이 39%, 그다음에 동원시스템즈가 시장에 이제 진출해서 15%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삼화알루미늄과 DI 동일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롯데알루미늄, 동원시스템즈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캐파 증서를 보더라도 삼화알루미늄, DI 동일이 거의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 롯데알루미늄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밸류체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알루미늄 그 판재 부분들은 노벨리스 비상장이죠. 조일 알루미늄 그다음에 대고 AL 등에서 납품을 해서 더 얇게 만드는 부분들이 삼화알루미늄, 롯데알루미늄, DI 동일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롯데알루미늄은 상장을 안 했죠. 그래서 삼화알루미늄, DI 동일 이렇게 그 관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표로 정리하면은 표로는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료를 그대로 드립니다. 추가적인 자료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구리박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장 가서 할까봐. 그래서 구리박은 보통 동박, 전지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리 판재를 이렇게 얇은 판재를 더 얇게 만들죠. 마치 종이장처럼 더 얇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 이거를 현재 흑연이나 그 응급 환물제를 코팅을 좀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단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조 공정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일반 판재를 얇게 하는 부분이지만은 특별하게 두꺼운 판재를 더 얇게 만드는 아면 공정이 있고 아예 구리계를 용해해서 녹이는 액체 상태에서 해서 창호지 만들듯이 현재 드럼통을 돌리는 과정에서 묻어 나오는 걸 해서 만드는 방식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참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변 공정에서는 위아래 어떤 굵기 이런 부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굵기가 동일한데 현재 전해 동박, 전해질에서 액체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은 위아래 동일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데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글로벌 구리박 시장 점유율을 잠깐 보시면은 자, SK 넥실리스, SKC에서 자회사죠. 현재 1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시장 지배력,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수합병을 좀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그런 부분들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인데 생산 캐파를 보시면은 현재 계속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SK 넥실릭스 현재 SKC죠. 가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 제3의 후발 주자로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있습니다. 두산 솔루스에서 다시 한번 계열사 분리가 좀 돼서 세 개의 업체가 주도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고려현도 이 시장에 구리박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게 정리된 표가 있는데 정리된 표에 대해 자세한 관련주는 노란톡에서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종목군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지 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에서의 제조 과정까지도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은데요. 워낙 2차 전지 안에서 좀 단가에 있어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알루미늄이 한 2% 정도, 그리고 동박이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사마 알루미늄이 또 상한가를 직행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또한 투자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봤고요. AS차원에서 한 가지 더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한싹 살펴볼 거고요. 10월 첫째 주에 상장했던 새내기 주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소식과 맞물리면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싹 전문가님 얼마나 좀 더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한싹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차트로는 약간 보이지 않는데 시총이 1,000억대 가벼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지금 보안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5G 쪽의 어떤 부분하고 양자 암호 통신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싹은 그 3세대 망간 이게 망과 망간의 자료 전송에 이제 특화된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싹이 제시를 했는데 그 뒤로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현재 주가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바닥을 찍었고 횡보를 한 가운데 서서히 이제 정비열로 좀 나가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22,000원이 이제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현재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G 쪽의 또 흐름들이 약간 좋아진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싹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월, 화, 수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3일 만에 벌써 17%가량을 좀 수익률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5G 흐름이 다시 한번 좀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시세를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슈 포커스 알루미늄과 구리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네, DI 동일입니다. DI 동일은 아까 보여주셨던 그 표 안에서도 이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일 알루미늄을 비상장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DI 동일은 전체적으로 계열사의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 원래 섬유 방적 회사에서 또 출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락고스테라는 어떤 그 악어의 마크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 어떤 총판 역할을 하면서 조인트 벤처를 좀 해주면서 이제 패션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을 좀 해준 부분들은 알루미늄을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현재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알루미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알루미늄 박도 생산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장은 사마알루미늄이 고품질이 있기 때문에 단연 원톱이고 시총이 2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동일 알루미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시총이 한 7, 8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발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후발주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추가적인 재료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라코스테 어떤 브랜드의 국내 총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합작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I 동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장부가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보다도 훨씬 저평가돼 있고요. 장부가로 합산하게 되면은 3,700억 정도로 되죠. 근데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 4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서 3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사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어가는 시가가 공시지가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죠. 그래서 공시지가로는 거의 2천억밖에 책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다 환산을 했을 때 1조가 훨씬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4천억의 곱하기 2에서 3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조에서 1조 5천억의 시가총액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그 가격이 지금 시총이 7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저평가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가치주의, 자산주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I 동일이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부가 2,788억, 현시가 뭐 조 단위, 또 최대는 1조 5천억까지 있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많이 좀 보이지 않는 PBR 가치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의 동일 알루미늄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알루미늄 포장재부터 건축 자재료까지 다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용 어떤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현재 프레스 기기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또 신공장도 이번에 부지 어떤 매입에서 현재 공장을 증설 중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DI 동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DI 동일 차트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동일은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알루미늄은 신고가를 이미 갱신을 좀 했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돌파를 하다가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정고점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정비열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DI 동일이 동메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3위 종목 DI 동일 살펴봤습니다. 일단 삼화 알루미늄의 뒤를 이을 후발주자로 또 보고 계시고요. 알루미늄 박 모멘텀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쪽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의외의 점인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투자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 종목 돈메달 종목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 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초고강도 양극박을 개발을 했다라는 종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걸로 기사로는 나와 있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동원 시스템즈는 동원그룹에 관련된 건데 주로 하는 일은 우리가 동원 참치캔 있죠. 이걸 이제 전문으로 캔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캔부터 해서 그다음에 알루미늄 포장재, 그다음에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전체적으로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원료물질을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 때문에 상당히 부분 적자 뭐 이런 미국 수출에서
굉장히 부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적인 요소가 일단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현재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당연히 알루미늄 박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구리박을 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에 대한 시장성이 일단은 크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원통형 케이스,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 말고도 이 캔이죠, 캔 케이스를 말합니다. 원통형 케이스를 참치캔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원통형 케이스에 좀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출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현재 샘플 테스트나 이걸 통해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잡힐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재료는 뭐냐면은 파우치 셀,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형 셀, 각형 셀 있고 파우치형 형태의 또 셀이 있다겠죠. 그 파우치 셀의 소재를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어떤 그 제품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동원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후발 주자로서의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시세가 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좀 약세를 계속해서 약간 거듭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2단으로 하락을 좀 했다. 그래서 1단 하락에 진폭하고 2단 이게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파동이 완료가 됐다 좀 생각이 되고, 이게 2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또 시그널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21선 깨지면은 뭐 다중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현재 추세가 이제 바뀌어주는 어떤 구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동원 시스템즈 알루미늄 박의 또 후발주로서의 또는 다른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어떤 수직 계열 쪽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현재 은메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동원 시스템즈 살펴봤습니다. 참치캔을 포장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2차 전지로 가지고 와서 2차 전지에서도 특히 원통형 케이스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중장기적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앞으로 추세 반전의 시그널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 대박 종목 1위, 금메달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종목명에 대한 힌트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롯데 계열사입니다. 롯데 계열사, 오늘 간단하네요, 힌트가. 롯데 계열사 중 하나라고 하고요. 이 종목을 그러면 금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건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이제 금메달로 뽑은 이유는 현재 다른 원래의 동박이죠. 이번엔 이제 동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리박, 동박의 어떤 글로벌 현재 국내 업체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전지박에서 범용 어떤 그 동박만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좀 했는데, 중국의 이제 저가 공략에 대해서 해서 구리박 동박이 굉장히 영업 마진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엔드 제품을 좀 개발해서 고강도 동박, 고연신 동박 이런 여러 가지 다기능성 동박을 현재 개발을 좀 해서 요거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첫 번째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 동박 부분들은 공급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 한 30%를 지배하는 어떤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또 실제 동박의 전체 구조가 이런 그 하이엔드급으로 바뀌는 추세 초창기 더 시장이다. 시장의 기술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장의 어떤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만 했죠.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계속해서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2025년부터는 스페인 공장의 증설 현재 공장 부분 효과,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미국의 공장 증설 이런 부분이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메달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재료인데 더 추가적인 큰 재료는 이 업체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 전일에 대한 어떤 그 생산을 위탁 생산,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고체 전해질이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된다면은 이 업체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구리박뿐만 아니라 고체전을도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재 부분에서는 실리콘, 복합 응급 활물질도 개발을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LFP 양극 활물질도 지금 현재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하게 어떤 그 잠재된 역량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롯데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롯데에서도 현재 차세대 2차 전지의 수직 계열을 꿈꾸고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롯데그룹이 꿈꾸는 수직 계열의 어떤 흐름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중에서 알루미늄 박 사업에도 진출했고 동박 사업에도 진출. 롯데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박이죠. 그다음에 동박 사업에도 이 업체에서 진출 당연히 했죠. 그다음에 분리막 사업도 진출, 전해액도 진출, 롯데 케미칼 통해서 진출했고, 그다음에 차세대 배터리인 현재 바나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력 저장 장치 ESS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나름대로 현재 연구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직 계열을 포스코처럼 롯데에서 야심차게 롯데 케미칼 중심으로 수직 계열을 꿈꾸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롯데 쇼핑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같이 하는 부분까지 토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가 그 기존의 동박에 대한 1위 업체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세한 거는 아래 노란톡, 종목명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롯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박 관련 쪽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캐파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투자 모멘텀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입장하셔서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국내 증시 좀 흐름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코스피 0.06%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분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가량 하락하면서 여전히 810선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1위의 삼성전자, 순매도에는 1위 에코프로비엠 현재 자리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2차 전지 전극 소재죠. 알루미늄과 구리 만나봤고요. 오늘 미중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히토류 쪽 종목들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는 TPC 꼽아주셨고요. 오늘 장중 내내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